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내란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윤 대통령이 여기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재판부에도 분명하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말이죠. 이 곽종근을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있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이죠. 설전을 벌였죠. 야, 이게 정말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였는데 이렇게까지 곽정근이가 그야말로 당당하게 대든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게 윤 대통령이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죠. 열받으니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 대해서. 그래서 두 팔을 이렇게 딱 하면서 강하게 반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오늘 또 지금 이제 틀림없이 설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박종근이는 완전히 판에 짜인 시나리오대로 발언을 한다. 이런 의혹을 버버릴 수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계엄 딱 끝나고 나니까 맨 먼저 김명주가 찾아갔잖아요. 부대로 찾아갈 때부터 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병주가 뭔가 공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07 그 특전 여단장 이런 그 대령이죠. 예, 이분이 현장에 출두했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이 대령밖에 안 되는데 예, 3스타 특전사령관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무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이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설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말이죠.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지기현 판사도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제출하는 재판 관련 서류를 자신이 아닌 변호인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지기현 판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기한테 보내봐야 지금 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볼 수도 없어. 그리고 시간도 안 돼.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는요 요 관련 서류는 당연히 이 변호인에게도 송달이 되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 이재명 대장동 재판 판결이 정말 후폭풍을 낳고 있어요. 지난 10월 31일 날 판결이 됐는데 지금 민간업자 5명이 모조리 중형이 선고되고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말이죠. 왜냐하면 그 판결에서 성남시 윗선, 성남시 수뇌부 그리고 성남시장 이름만 나왔지 이재명 이름은 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재명이를 정조준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700여 쪽의 이 판결문 내용을요. 700여 쪽의 판결문 내용을 지금 이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가 다 읽어봤어요. 아마도요. 기자들 중에서 이거를 다 읽을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선 이 누구죠? 요 지금 양은경 기자는요. 양은경 기자는 그러니까 양은경 기자는 그러니까 이 법조 전문 기자예요. 사법 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그러니까 이게 그 판결문을 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를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양은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은경 기자가 이게 700여 쪽의 이제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말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자, 거의 400여 회나 나온다. 예, 400여 회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재명, 이 언급이 400여 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390차례니까요. 예, 390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관성 판단은 유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왜 연관성 판단을 유보했느냐?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판중지법이 그냥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예, 이게 국정안정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생각하기에 재판중지법 하기가 너무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이게 재판중지, 이거 이재명 재판 하지 말라는 얘기네? 여론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국정안정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런, 지금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재판 체계를 못하도록. 이번에 이제 놀랬잖아요. 이번 국감장에서 고법원장들이 이거 재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아예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장동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이 대장동 판결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양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거를 한 꼭지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719쪽 분량인데 정진상 관련 비리 의혹, 정진상 관련 비리 의혹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지난 31일 재판을 보면은 서울시하고 민간업자들의 고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유동규가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때 성남시는 누구냐? 이재명과 정진상입니다. 둘이서 한 묶음으로 다니잖아요. 백현동도 둘이서 한 묶음으로 해서 특혜를 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진상이가 말이죠. 이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도 재판부에 나와 있잖아요. 판결문에. 예. 그런데 정진상이는요, 시장 재선에 기여한 사람들한테서 금품을 받고 대신에 뭘 줬느냐? 대장동 특혜를 줬다. 대가성이 불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아주 단독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김정수 옷값 이거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다시 이제 파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는 LA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회창 박사님,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재선에 기여한 한인 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제 좋은 건의서도 많이 내고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김해창 박사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는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 때문에 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는 독재 정권을 하기 때문에 전직 민주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작가가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베네수엘라 정치인이.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이지리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동원을 조율 중에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이 되겠습니다. 10시 15분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왼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서 재판부에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 시작되기 직전에 재판부에 특검 제출 재판 관련 서류를 본인이 아닌 변호인들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직접 받아보고는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변호인들하고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변호인들이 다 이걸 정리하고 와서 본인하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주기현 부장판사는요, 변호인에게도 의견서를 다 보내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주장,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 지금 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서를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달라. 왜냐면요. 그래야만이 특검 측 의견은 이렇게 서류로 정리가 잘 되오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 말고 이렇게 서류로 정리해지면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되고 재판의 진행에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지금 그래서 연말 안에 이 재판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주기현 판사 이런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권고 또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곽종근하고 윤 대통령이 좀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제 707 특수임무단 이 소속 병력들의 국회 진입 상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해서 불가피하게 병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서 유지예요. 질서 유지. 내란 목적이 아니에요. 국회의 권능을 말하자면 뺏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요청했다. 이런 취지고 무슨 소리냐? 끌어내라고 했지. 요렇게 지금 이 곽정근이는 반박한 바 있어요. 반발.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윤 대통령이요. 김영현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국회 현장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비롯해서 15, 16명의 요원이 다 도망 다니는 것을 너 영상으로 보지 않았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갖다가 무력 사용해서 점거하라 이게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병력 출동을 지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곽정근이는요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저 스스로 무장을 안 시켰다. 예. 그리고 국회 확보 작전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도 없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에게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에게 솔직히 제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되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달려들었어요. 자,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재판에서도 재판 중계, 이거 재판 중계가 이제 일종의 이제 언론에 가시거리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재판 중계에 대해서는 우연 법률 심판 제청을 이미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설전이 계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설전이 계속되니까 주기현 판사가 증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이렇게 윤 대통령의 그 개입을 저지한 바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진상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번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과 이재명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 요 재판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는 또 이제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왜 그러면 또 법 왜곡죄로다가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했는지 가담했는지 여부는 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설시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담 재판부가 진행되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우선요, 이번 법원의 판단, 이거를 도표를 조선일보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이재명이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 도온 걸 알았냐? 자, 민간업자들이 재선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도온 것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가 금품 접대를 받았냐? 남우이가 유동기에게 준 뇌물 3억 원 중 일부를 정진상과 김영학에 전달이 됐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은 여기 정진상과 그다음에 요 김용 이런 술값도 내주고 사업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재명은 접대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 혜택 승인 지시를 했냐? 김만배도 사업시작자로 선정되는데 도움 주기로 협의를 했다. 도움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428원의 약정 실체 있다 이겁니다. 사업이익을 유동지 측에 분배하기로 약속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을 위해서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약속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이를 살짝 봐줬어요. 여기로. 여기로. 그리고 이재명이가 접대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28원을 약정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약속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한테까지 다 보고돼서 전달받은 것으로 이재명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반반의 의혹과 인정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진상 요 내용을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정된 부분은 뭐냐? 이재명의 최측근이 정진상 씨를 갖다가 김만배와 같은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 그래서 사실상 김만배와 같은 민간업자들이 공범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 그래서 또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주까지 달아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언과 증거를 전부 다 법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 1심 판결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처럼 쓰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사 22부는요, 2021년도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 3차례 재판부가 교체됐는데 그때마다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라는 비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결심 공판을 한 뒤에 무려 넉 달 가까이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합의와 판결문 작성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협의 그리고 판결문 작성. 자, 그래서 재판부 이 내용, 정진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재명 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는 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판결문에는요, 민간업자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재명의 개발 공약을 위한 성남도경공사 설립,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이 특혜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를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요, 당시에 이 정진상이가 이제 정책실장이었잖아요.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접대도 받고, 금품도 받고 접대도 받고 그 대가로 이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뇌물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은 당시에 성남시의원이었어요.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 등 성남시 수뇌부잖아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도 들어가고 김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재명 당연히 들어가죠. 수뇌부니까. 그러면서요, 정진상에 대해서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사전에 정진상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과 이재명과의 한 몸통이다, 이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 428억 원을 주기로 한 거 이익분배 약정, 이거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도 말이죠, 이 돈 사용처는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발언했는데 유동규의 발언을 인정을 한 거예요, 판결문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유동규 목으로 700억 원을 논의하다가 2021년 초 세금과 로비 비용 등을 제외해서 최종 428억 원으로 정리된 과정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유동규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 씨가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줄게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나는 이거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법정에서 유동규가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의 이런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진상 씨도 이 428의 약정에 관여했다, 관여한 사실이 있잖아요. 왜? 유동규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하고 정진상이가 통하면서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하니까 이 정진상이가 저수지에 보관해둔 거죠 라고 답했어요. 요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유동규가 그렇게 저도 뭐 이 발언 내용 수십 번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재명 관련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판이 재개될 필요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0월 이재명하고 정진상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넘게 첫 변론 기일조차도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의 내판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재개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중지되니까 성남동용 이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재판 중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빨리 재개될 필요성을 지적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판사는 이제 배임죄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민주당은 이제 반대로 배임죄를 빨리 폐지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 거죠. 배임죄 폐지 앤드 재판 중지 두 가지 카드로 요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을 넘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요, 피해 회복 지원 문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재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유동규 법무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8억 1천만 원. 그리고 이 김만배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아까 그거요. 그리고 이제 이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한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2억 2천만 원.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파장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김정숙이 옷값하고 김해창 박사님의 이 말씀, 요거는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